자, 이제 이번 시간에 7단원 마무리해 봅시다. 전반사 관련된 문제 두 문제 풀어보고 정보의 저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자, 2014년 4월에 있었던 고3 학력평가 16번 문제를 보면요. 그림가와 같이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원으로 물질 A에서 물질 B로 입사시켰더니 단색광이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합니다. 그림나와 같이 이 단색광을, 단색광은 똑같이 그냥 쓰는 거죠. 입사각 세타2로 입사각만 달리해서 A에서 B로 입사시켰더니 이번에는 전반사를 합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 굴절 실험은요 직접 해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통 실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이저가 단색광이죠. 색깔이 여러 개 섞여 있으면 진동수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가 굴절이 됩니다. 여러 갈래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단색광을 이용합니다. 그 전자기파는 똑같은 매질이라도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다르죠. 진공에서만 진동수 관계없이 속력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단색광을 이용해서 굴절의 법칙 실험을 합니다.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봅시다. 기억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했는데 딱 요 모양 보고 바로 비교해 보면 되겠네. 네. 이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각도가 큰 쪽이 그죠? 속력이 빠르죠. 그래서 VA하고 VB를 비교해 보면 VB가 더 큽니다. 그럼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속력의 역수잖아요. 예, 속력분의 C잖아. 그렇기 때문에 굴절률을 비교해 보면 굴절률은 누가 더 크다? 네, A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명확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예. 니은 보면 A와 B의 경계면에서 인계각은 세타1보다 작다 했는데요. 자, 인계각인 순간을 여러분 항상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좀 실수를 덜 할 수 있습니다. 인계각이라고 하는 것이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이 인계각이죠. 그래서 이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작으면 굴절각도 90도보다 작을 수 있으니까 굴절이 가능한 거고요.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면 굴절각이 90도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전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굴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굴절각이 90도보다 작은 경우니까 인계각보다 입사각이 작은 경우죠. 그래서 인계각인 상황을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될 겁니다. 굴절각이 90도일 때 이 각도가 인계각이죠. 그래서 세타1은 인계각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 그지? 인계각은 세타1보다 크죠. 그리고 이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2로 B에서 A로 입사시키면 전반사한다 했는데 지금 A에서 B로 갈 때 전반사가 되었잖아요. 그럼 B에서 A로는 절대 전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요 상황에서 전반사하는 상황에서는 그 인계각인 순간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지? 요게 이제 인계각이고요. 그래서 굴절각이 90도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전반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기만 맞아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 문제는 역시 조심해야 되겠지? 따끈따끈하죠. 특히 11월달 거는 매우 뜨거울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요거는 약간 뜨끈무리하겠네. 1년 됐으니까 뜨끈무리하겠네. 뜨뜻해서 자나?
일어나라. 아, 이제 수업 시간에 일어나면 안 되죠. 깨어나라. 깨어나라. 아, 방금 소생을 시켜서 만화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앞으로 제대로 재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스플래시 데미지죠. 자, 이제 다시 수명신공 모드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도 안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네. 자, 그림 가와 같이 단색광 A를 공기에서 매질 1로 입사각 세타 I로 입사시켰더니 전반사하여 매질 1 내에서 진행합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매질 2를 매질 3으로 바꾸어서 똑같이 A를 입사각 세타 I로 입사시켰습니다. 3의 굴절률은 2의 굴절률보다 작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적어 놓을까요? 요게 2의 굴절률을 N2, 3의 굴절률을 N3라고 뜨면 N2하고 N3를 비교하면 N3가 N2의 굴절률보다 작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캤습니다. 기억 보면 매질에서 A의 속력은 1하고 2 중에 누가 더 빠를까라는 거네요. 그럼 지금 전반사 되고 있잖아요. 그럼 항상 인계각인 순간을 그려놓으면 바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각인 순간은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이죠. 얘는 전반사 되고 있으니까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을 수가 있겠네, 그지? 이때 요 각도가 인계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딱 비교하면 보세요. 이게 법선과 이루는 각이 90도가 무조건 다른 각도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각도가 크니까 이 속력을 비교해 보면 2에서의 속력이 1에서의 속력보다 이게 또 1이고 잠깐 졸았나 봅니다. 2에서의 속력이 1에서의 속력보다 빠르겠지. 굴절률은 1하고 2를 비교해 보면 속력의 역수니까 1쪽의 굴절률이 더 클 거고요. 그래서 기억 보면 매질 A에서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작으므로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니은으로 가봅시다. 가에서 0보다 크고 세타 i보다 작은 입사각으로 A를 입사시키면 1과 2의 경계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그러면 지금 세타 i인 순간에 전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사를 하고 있는데 요거보다 더 작게 입사를 시킨다는 거죠. 그럼 요 입사각이 줄어들면요, 요 부분이 굴절각이죠. 요 경계면에서 그럼 굴절각도 어떻게 돼요? 입사각이 줄어들면 굴절각도 줄어들죠. 왜냐면 V1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사인 세타 2잖아요. 그럼 사인 세타 1이 작아지면 사인 세타 2도 작아지죠. 그러니까 요 경계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 경계면에서 요 입사각이 줄어들면 요 굴절각은 줄어듭니다. 근데 요 각도하고 요 각도를 합치면 일정하잖아. 그럼 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얘는 늘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미 인계각보다 큰데 더 커진다는 거지. 그럼 여전히 전반사가 되겠죠? 예,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면 전반사가 됩니다. 니은 틀렸네, 그지? 디귿 봅시다. 나에서 A는 1과 3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했는데요. 자, 여러분 전반사가 되는 조건이요, 딱 인계각이 존재하는 조건이 전반사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요 물질을 굴절률이 더 작은 물질로 바꿨잖아요. 그럼 굴절률 차이가 더 심해졌죠. 그러면 입사각이 더 작아지고 전반사가 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전반사가 될 수밖에 없지. 전반사가. 나머지 조건은 여기까지는 경로가 똑같잖아요. 근데 얘가 오히려 굴절률이 더 작아져서
전반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아졌으니까 전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겠죠. 이제 조금 어렵게 보기를 만들면 이제 입사각이 늘어나나 줄어드냐, 인계각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인계각이 커져요, 작아져요? 예, 작아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 D가 맞았으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기 니가 맞았으면 3대 0으로 이겼으니까 3번이 답이었겠죠. 알았어. 아쉽네. 이제 기니가 맞았어야 되는데. 아까운 드립이라. 예. 선보이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자. 고개를 넘기지 말고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여라.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7단원의 마지막 주제인 정보의 저장에 관해서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과거에는 종이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정보를 저장하고 교환하며 문명이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교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정보를 압축해서 저장하고 빠르게 교환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저장하게 되었다.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대표적인 매체에는 하드디스크가 있다. 하드디스크는 플래터와 헤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플래터는 알루미늄 같은 상자성체 표면에 강자성체인 산화철로 얇은 막을 씌워 만든 둥근 원판이다. 앙페르 법칙에 의해 헤드에 흐르는 전류는 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게 되고 그곳을 통과하는 산화철은 전자석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며 정보가 저장된다. 저장된 정보 주위를 헤드가 지나게 되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 유도 전류가 발생하여 디스크에 저장된 정보가 재생된다. 빛을 이용한 정보의 저장 매체에는 CD와 DVD가 있다. CD, DVD는 표면에 레이저 빛을 이용하여 홈을 만들어 홈이 파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평평한 부분들의 조합을 통해 정보를 저장하고 인식하게 된다. 저장된 정보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CD 표면에 레이저를 비춰서 CD 표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빛 신호의 밝기를 인식하여 0과 1의 신호를 만들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저장하여 CD 만든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영혼이 없어진 거. 자, 정보의 저장 정리하죠. 자, 정보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형태하고 디지털 형태가 있죠. 우리가 보통 자연에서 접하는 정보들은 아날로그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제 다양한 진폭의 이런 신호들이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에 음악 그대로의 이 정보는 아날로그 신호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 디지털 형태로 저장을 한 게 MP3가 되겠고요. 음악을 있는 그대로 녹음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코드, LP판 있습니다. LP판에는 이제 그 소리가 진동하는 패턴대로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홈이 파져 있습니다. 레코드 표면에.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한 게요. 그 식물들이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하잖아요. 음악 틀어주면은 이게 잘 자란다 그러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아날로그 음악, 레코드판을 이용한 음악을 틀어줬을 때 그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해요. 이 아날로그 음악이 뭔가 좋나 봐요. 근데 요새는 그 컴퓨터 파일로 된 그 컴퓨터로 재생되는 음악들도 많이 발전해서 그 아날로그 음악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미묘한 차이가 있을라나. 레코드판 근데 나도 잘 안 들어봐가지고 모르겠네. 자, 그 컴퓨터에서 저장되는 방식은 다 디지털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저장 장치들은 공통적으로 강자성체를 사용합니다. 물질의 자성회 때 배웠었죠.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었다면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더라도 그 자기화된 상태,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존재하는 상태가 유지되는 물질이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흔적이 남는 거니까 정보를 저장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자기 테이프 하고요. 하드디스크의 플래터 부분이 강자성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 테이프는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여러분이 본 아이들이 간혹 있다 하더라고요. 플로피 디스크. 그게 이제 자기 테이프이고요. 한 장에 1.44메가 정도 저장할 수 있는 메가입니다. 메가. 믿기 어렵겠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노래 한 곡도 힘들죠.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쓰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카드 있죠. 카드에 시커멓게 그 띠로 돼 있는 부분 있죠. 그게 이제 자기 테이프입니다. 자기 테이프. 이게 끓잖아요, 여러분이 카드 이렇게 할 때. 이 끓는 과정이 이게 결국에 자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요새는 꼽는 걸로 바뀌고 있죠. 근데 아직도 많이 끓는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복제하기가 쉽대요. 복제하기가 쉬워서 왜냐면 유도 전류의 패턴을 읽어가지고 그걸 다시 자기화시키면 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보안 문제 때문에 그 IC 칩으로 작동하는 꼽아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드디스크의 플래터도 이제 자기적 정보로 저장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점은 뭐냐면 최첨단 기술인 이러한 정보 저장 방식이요. 실제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수십 년이 지나면 이 정보가 소실됩니다. 오히려 종이로 된 게 몇천 년이 가죠. 파피루스 아직 남아 있잖아요. 8만 대장경.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고서적들 보면은 되게 오래 남아 있죠. 이 자기화된 정보는요, 시간이 지나면 차츰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화가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를 오래 보존하려면 계속 재저장을 해줘야 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거와 관련된 기술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저 용돈벌이로 우리 학과 서버를 관리했거든요. 이때 저는 이거를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한 20년 지난 파일을요, 오랜만에 열어보면 서버에 저장된, 그래서 옛날 선배들이 했던 숙제를 한번 참고해 보려고 서버 관리자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옛날 파일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안 열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파일이 깨진 거죠. 그런 경우 그때 이제 저는 직업병이죠. 이걸 나중에 수업 시간에 얘기해줘야 그런 건 복구는 안 되고요. 그게 이제 일부 손실된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복구할 수 있겠지만요, 그게 쉽지 않나 봐요. 그럼 또 파일 형태 자체가 누가 물어보던데 그 파일 복구 시스템 있죠. 그 파일 복구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원래 파일이 저장될 때 앞에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이냐에 대한 정보가 있고 뒤에 실제 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삭제를 하잖아. 그러니까 요 파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살짝 날아갑니다. 그 부분만. 몸통은 살아 있는 거예요. 몸통은. 그래서 그 머리 부분만 다시 붙여주면 파일이 복구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이터 복구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게 보안 파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우려면 몸통까지 다 날려야 됩니다. 그 같은 경우에 오래 걸려요, 시간이. 이제 하나하나 자기화를 다시 시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그래서 그게 완전 삭제 프로그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 삭제를 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냥 삭제는 금방 되잖아. 아무리 큰 파일도. 용량이 날아가잖아요. 그만큼 용량이 날아가요. 근데 이제 그 용량이 날아가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살아있지만 빈 공간으로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요. 거기에 만약에 다른 파일이 저장되게 되면 그 파일의 패턴대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 기존 만약에 그렇게 되고 나면은 파일 복구가 어렵죠. 그러니까 완전 삭제에 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그 하드디스크에 빈 공간이 없게 임의의 파일로 다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흔적은 없어지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다음 정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저장 장치는 이제 강유전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반도체를 이용한 반도체 소자를 이용을 합니다. 정기적 강유전체가 또 전기장을 걸어주면 유전 분극이 되었다가 전기장이 제거되어도 그게 유지되는 이런 장치죠. 역시 흔적이 남는 방식이니까 정보 저장 장치에 이용됩니다. 이거는 전부 다 플래시 메모리 계열입니다. USB라든지 MP3, 디카, SSD 이런 것들이 플래시 메모리이고요. 이 녀석들은 이제 정기적 정보 저장 방식이니까요. 속도가 좀 더 빨라요. 왜 빠르냐면 그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하드디스크의 구조거든요. 그럼 여기 자기화된 정보가 있고 얘가 회전을 하면서 요 코일이 있는 헤드 부분을 지나갑니다. 그럼 전자기 유도로 이 정보를 읽거든요. 그럼 요 헤더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점점 빠를수록 속도가 읽고 쓰는 속도가 빠른 거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 이 회전 속도가.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방식으로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게 지금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보들이 다 이 각 부분이 있는데 얘가 여기까지 와야지 읽히는 거잖아. 예. 근데 플래시 메모리로 되어 있는 그 SSD 하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지점에 전선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부분의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SSD 하드를 많이 쓰죠.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 하더라고. 예. 근데 얘는 아직 용량은 좀 작습니다. 그 HDD 방식은 그 강자 성체를 이용한 방식은 그 테라바이트로 나오는데 요새. 이제 SSD 같은 경우에는 128GB, 256GB, 2테라인데 비싸죠. 예. 60만 원. 예, 그 정도 하죠. 60만 원. 거의 컴퓨터 한 대 값이죠. 그래서 이게 그 보급형은 128기가는 다운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그 TV 일체형, 모니터 일체형 PC를 구입을 했는데 61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SSD 하드가 128기가짜리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이제 그냥 그 본체가 따로 없는 PC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 달면요 부팅 속도가 확실히 빠릅니다. 10초가 안 걸려요. 10초가 안 걸리고 그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애를 놓게 되면 아마 여러분 아이들은 아빠 부팅이 뭐야 이럴 거예요. 부팅의 존재 자체를 모를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아마 켜면은 바로 컴퓨터가 켜지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이미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바로 켜지죠 그냥. 부팅이 필요 없죠. 물론 그거는 대기 모드라는 느낌이지만 앞으로는 아마 부팅이 금방 부팅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끄는 게 폴트네. 그래서 요즘은 PC를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냥 대기 모드로 해놓고 하면은 그냥 깨우면은 바로 켜지니까. 어차피 대기 모드에 해놓으면 전력 소모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 그 빛을 이용한 자치로 이제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가 있는데요. 그 아까 영상에서는 DVD까지만 나왔죠. 이건 똑같은 방식입니다. CD를 굽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레이저로 굽습니다. 그래서 굽힌 부분과 안 굽힌 부분에 빛의 반사를 시키면 밝기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파장 영역대가 좀 다릅니다. CD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굽고요. DVD는 붉은색 계열, 블루레이 디스크는 말 그대로 블루레이를 씁니다. 파란색 계열의 빛을
있습니다. 특징이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죠. 파장이 짧아지면은 회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틈이 더 좁아도 흐릿하지 않고 명확하게 정보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얼마나 촘촘하게 이제 틈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고요. 파장은 거기에 맞춰서 짧은 걸 쓰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돼요. 블루레이 디스크. 블루레이 디스크가 왜 블루레이인지 이제 알겠죠? 블루레이로 굽어서 블루레이입니다. 파란색으로. 아, 농담이 아니죠, 이거. 진짜. 이 연예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이게 거의 너무 화질이 좋아서. 뭐 잡티라든지 땅구멍 이런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시절에는 이제 화질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게 뽀사시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요새는 화질이 좋죠. 요즘은 또 근데 3D나 아니면 이제 VR 영상으로 하니까 용량이 더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블루레이 디스크는 이제 뭐 4.5GB 뭐 이럴 수가 있죠. 10기가 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요 푹 파인 부분을 랜드, 튀어나온 부분을 피트를 하는데 뭐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요렇게 같은 면을 반사하게 되면요, 이거 위상의 변화가 없어서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똑같이 만나서 밝게 보이겠죠. 근데 파인 부분에 반사된 빛하고 파이지 않은 부분에 반사된 빛이 만나게 되면 마루와 골이 뒤집혀 가지고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 좀 어두운 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구분하면 0101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죠. 이게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CD가 좀 더 그 자기적 정보 저장 방식보다는 정보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CD가 이제 고장 나는 경우는 CD를 워낙 많이 읽고 쓰다가 이제 기스가 나고 이런 과정에서 고장이 나는 거지. 한번 굽고 나서 놔둬놓으면은 요거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90년대 그 한참 타임캡슐이 유행했었거든요. 타임캡슐 이제 그 시대의 물건들을 집어넣고 이제 나중에 꺼내 보는 거죠. 그때 정보 저장 방식으로 저장으로는 이제 요 CD를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CD가 좀 오래 간다 그래가지고.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빨리 끝날 것 같지? 되게 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문제 가지고 얼마나 끌 수 있는지 제가 오늘 한번 한번 보여줄게요. 계속 보충 설명하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찍 끝나니까 내랑 안 놀아주더라고.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플래토의 정보 저장 물질에 디지털 정보가 저장되는 하드디스크의 구조와 하드디스크의 헤드가 정보 저장 물질에 정보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래터의 표면 부분이고요. 강자성체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정보가 저장된 상태죠. 부분으로 자기화된 상태입니다. 잘 보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자기화된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얘가 지나가면 유도 전류가 생길 거고요. 얘랑 또 반대네. 그러니까 얘가 지나갈 때도 유도 전류가 생길 겁니다. 근데 얘랑 얘는 같죠. 그럼 얘네들이 지나갈 때는 유도 전류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읽는 겁니다.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요거는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읽을 때는 그렇게 하고요. 기록을 할 때는 이거 좀 아껴뒀다 나중에 보충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의 그거였는데 일단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자, 기억 보면 하드디스크 연결된 전원을 끄면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면 슬프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문제 맞는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러지가 않죠. 고장이 나는 경우는 이럴 수 있어도 이 하드디스크가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 아니지.
소프트 디스크라고. 그 하드 디스크는 이제 그 보조 기억 장치로 그 정보의 저장이 전원이 꺼지더라도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 메모리가 이제 전원이 사라지면 이 정보가 사라지죠. 그거 아이가 전부 만점 뭐야? 강자성체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가 될 테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니은 보면 헤드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면 정보 저장 물질의 자기화 방향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플래터의 정보 저장 물질은 강자성체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해서 5번이고 이제 아까 질문을 했으니까 질문 안 해도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침 또 질문도 들어왔으니까 저장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상태에서 이제 요 저장이 되는 순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관계 있는 방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왜? 아 진짜. 티났나? 그래서 요 전류가 감기는 방향으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감아 보면 엄지가 어느 쪽을 향합니까? 오른쪽이요. 예, 오른쪽을 향하죠. 그래서 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그럼 요 철심을 따라서 요 자기장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좌화되면서.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서 굳이 N극과 S극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느 쪽이 N극이 되겠습니까? 오른쪽. 예, 오른쪽이 N극이고 왼쪽이 S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깥쪽에 보면 이제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요 밑에 있는 강자성체 부분이 일종의 자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강자성체의 특징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특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디가 N극이 되게끔 자기화가 되겠습니까? 예, 오른쪽이 N극이 되겠습니까? 왼쪽이 N극이 되겠습니까? 왼쪽이 N극이죠. 예,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 되게끔 자기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안쪽에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네. 실제로 강자성체가 자석에 붙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심화되면은 이렇게 자기화된 방향으로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읽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근데 읽는 거는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반에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빨리 안 맞춰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자, 저는 처음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실 이게 문제화돼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저도 의문인데요. 근데 이 일을 제기한 학생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처음 설명한 걸 얘기해주면 여기 이제 요 자석의 내부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요 방향이죠. 그지? 그럼 얘가 이제 플래터 예전 방향이 요 방향이니까 얘가 지나간 다음에 얘가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처음이고 얘가 나중이죠. 그러면 저는 처음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쪽 방향의 자기장이 지나갔다가 요쪽 방향이 지나가니까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있었다가 왼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으로 생겨야 되겠지.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이제 유도전류가 이쪽에서 자기장이 이쪽으로 생기게끔, 그럼 이쪽으로 오른쪽 엄지를 향하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정보를 잃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전류의 방향이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유도 전류가 생기냐 안 생기냐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굳이 근데 방향을 구하자면 이렇게 했는데 그 대단한 학생인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이의 제기를 했냐면 선생님 근데 요거는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고 얘가 요 주변에 만드는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요렇게 되니까 그 얘가 지나갈 때 요 헤더가 있는 부분의 자기장 방향은 왼쪽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죠? 외부로 예. 그러니까 결국에 요 부분의 자기장의 변화가 코일에 전달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자석이 요 주변에 만드는 자기장은 요 헤더가 있는 부분은 왼쪽 방향인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거꾸로죠 완전히. 이게 왼쪽이었다가 오른쪽으로 바뀌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서 이 유도 전류가 반대로 생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처음에 설명한 대로 이렇게 녹화를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 거 같네. 그래 천만다행히 수능에서 안 나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예전에 한번 어딘가 문제에 나왔을 때는 이런 형식이 아니었고 그 정보 저장된 방식이 이런 식이었어요. 웬만한 안에 깔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거는 확실하죠. 왜냐하면 자기장이 요 방향이 요 방향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하면 확실한데 근데 요것도 확실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죠? 이거 봐도 그래서 그런가 이게 한 번도 모의고사에 나온 적은 없는 것 같네.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죠? 외부에 왜냐하면 이제는 슬 마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적당히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요건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논란이 되니까 바로 어떤 애가 이게 다 시험 문제는 안 내겠네요 라던데 그건 모를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단원은 마치고요. 그 8단원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8단원 나가는데 8단원은 이제 그 여러분이 그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에너지의 발생과 이 송전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송전이 제일 어렵죠. 변압기 원리하고 그런 부분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뭔가 빠진 것 같기도 한데 마칩시다. 수고했습니다.